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올해가 정말 끝이 나고 있는데요. 내년을 또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주제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를 어떤 걸 사면 좋을까, 사실 이런 고민들은 뭐 누구나 하잖아요. 이왕이면 뭐 내 돈을 다 밀어 넣었을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, 뭐 이런 첫 번째 생각을 할 거니까 이와 관련된 고민들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어떤 아파트들이 좀 잘 팔릴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내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시작하고 막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우리가 뭐 올해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작년 정도의 흐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23년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거래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매우 잘 알고 있다, 그렇죠? 뭐 서대구 KTX 영무의 다음 서대구의 반도 유보라 센터, 다성 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, 예미지, 자이. 자, 그래서 뭐 7위에 있는 월베 2차 아이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13위에 있는 캐스 골드파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축 입주장 아파트였습니다. 그래서 입주장 때 뭐 투자자든 실수요자였든 좀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많았었고, 그때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. 그런 급매 물건을 잡을 수 있다면 적어도 더 떨어질 거 걱정할 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안에서 뭐 1, 2위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. 다 세대수와 또 관련이 있을 거니까 이런 전반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, 그럼 올해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느냐, 이런 입주장 포인트가 조금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올해 내에서 거래를 살펴보면 한 15위권 정도까지 봤었을 때요, 입주장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상 24년도 1월 달에 이런 입주장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원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더샵 디오엘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. 더샵 디오엘로야 이제 동구의 또 대장급 아파트이다 보니까 진작부터 거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장 때는 다소 올라간 가격대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도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도 입주장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, 그 뒤에 입주장인 아파트들은 사실 완전 다른 느낌이죠. 왜냐하면 분양가가 한창 올라간 상태에서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청약 결과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분양인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. 혹은 뭐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을 안 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24위에 있는 빌리브 헤리티지예요. 여기도 분양이 거의 안 되었다가 결국 PF 대출로 인해서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, 여기에 다 해서 146세대거든요. 그런데 122건이 올해 또 거래가 싹 다 되었습니다. 역시 뭐 이런 거 거시 경제를 뛰어넘어서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이제 가져간다라는 것을 뭐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고요. 아무튼 이런 입주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는 좀 약해졌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파트들에 관심이 많아졌냐면 우리가 뭐 또 잘 알고 있는 아파트들이다, 그렇죠? 월베 2차 아이파크, 캐스 골드파크. 자, 그럼 2위에 있는 캐스 골드파크는 1, 2, 3, 4, 5단지까지 해서 5,000세대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거다,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고, 나머지 뭐 월베 2차 아이파크나 아니면 대구의 센트럴자이, 노원 한신더휴, 진천역 AK 그랑폴리스, 이런 아파트들은 역시 우리가 분류해보기를 그래도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, 한 2013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로서 역시 세대수가 많은 것들, 그래서 입지도 나름 뭐 나쁘지 않으면서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한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산자의 하늘채는 역시 신축이면서 2년 비과세 기간이 도래했다, 그렇죠? 역시 세대수가 많은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 앞선 것들의 공통적을 먼저 한번 잡아보자면
결국 세대수가 많다라는 것이 가장 보편화됐을 건데, 뭐 세대수 많으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많은 거지요 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 세대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이 아닐까, 사실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만 하더라도 입지만 좋으면 장땡이다라는 표현들을 정말 얼마 전까지도 많이 써왔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거래량이나 이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입지가 아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족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세대수가 받쳐진다면은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세대수가 받쳐진다는 게 결국 실거주 가치가 받쳐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. 이런 뭐 대구 기준으로 1000세대 이상인 곳들은 또 대형 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, 이런 대형 단지들은 투자성과 함께 실거주 가치가 같이 받쳐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더더욱 잘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아닐까 싶어요. 사실 뭐 청라 남산동 지역에 정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,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방고개역 생활권에 내당 초등학교에 배정이 된단 말이죠.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다른 입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, 여기에 이제 특장점 중 하나가 실거주 가치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. 사실 저도 임장을 많이 다녀보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살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 안에서도 좀 손꼽히는 단지를 갖추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인데, 입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거주 가치가 받쳐지다 보니까 거래량에서부터 드러나는 거고요. 이런 거래량 상승은 또 가격 상승으로까지 쉽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뭐 6월 후반에 실거래가가 찍힌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비수성구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이게 뭐 청라운동역의 대장급은 아니다 치더라도 정말 잘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, 흐름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은 아파트의 기준, 뭐 단순히 좋은 입지에 뭐 이전까지는 학군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결국 요즘 또 부모님들이 점점 우리 아이 공부의 중요성이라든지, 뭐 공부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를 공부로서 성공시키겠다라고 한다든지, 이런 것들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실제로 서울에는 뭐 대치동이 제일 비싸다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나가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결국 이 아파트를 고르는 데 있어서 우리 애를 어디에서 키우면 좋을까, 이런 질문만이 좀 남은 상태인 건데,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파트라는 게 결국 우리 자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어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, 이게 점점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럼 결국 이제 1차적으로 만나는 곳들이 뭐 학교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, 사실 이렇게 원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런 단지 내 환경들이 잘 받쳐지는 곳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, 이왕이면 또 단지 내에 유치원도 있으면 좋을 거고, 뭐 학교가 또 가까우면 좋을 거고, 이런 자체적인 커뮤니티 시설, 인프라가 잘 받쳐지는 곳들은 아무래도 대단지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요함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2025년에도 이런 포인트들을 살려서 그래도 우리가 입지라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요. 이런 단지 규모까지 함께 살펴봐주면은 아마 가장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역시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어떤 아파트들이에요?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, 쉽잖아요. 올해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들, 특히 만약에 신축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이제 그 아파트에서 작은 평수를 한번 노려보는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많이 거래되었다는 것,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좋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위권을 차지한 것들부터 해서 또 괜찮은 입지가 어디일까, 이런 거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면 또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2025년 첫 미니 특강으로 대출과 세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까지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으니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새해에도 랑부풀은 또 계속 이 대구 부동산 소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